12일 당진 합덕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일 홍성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투병 생활을 하던 아내를 간호하는 게 지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진 합덕제에 전국에서 가장 긴 버드나무길이 조성돼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버드나무길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일 홍성에서 지병이 있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편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인터넷으로 한적한 저수지 등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을 지른 직후 스스로 차 밖으로 대피한 A씨는 팔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10년간 투병 생활을 한 아내를 간호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중국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의 철거를 촉구하는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중국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 불법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것에 대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 의원은 지역의 해양 질서와 안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순찰을 강화하고 정밀 해양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발의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선 폐기 4년차를 맞아 시군 방문에 나섭니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부여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찾아 도정 운영 결과와 정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와 해양치유센터,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 등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효과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초여름 연꽃으로 유명한 곳이 당진 합덕제인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이곳이 최근 자연 속 치유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버드나무 길이 조성되면서 최근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임희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살 아래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을 타고 조용히 흔들립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초록빛 터널이 이어지고 버드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길 곳곳에 작은 그늘을 만듭니다. 탁 트이고 오늘 날씨는 좋아서 너무 좋아요. 초록초록한 것들만 있어서 너무. 네. 이쁜 정자도 많고요. 가족끼리 와서 도시락 먹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후백제 시대 견훤이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합덕제. 1000년 넘는 세월을 보내며 사계절 내내 알록달록한 자연의 색을 품어왔습니다. 봄이면 벚꽃, 여름엔 연꽃이 환한 얼굴을 내밀고 겨울엔 고니떼가 머무는 곳입니다. 최근 이곳에 또 하나의 명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합덕제를 따라 길게 이어진 2.5km의 버드나무 길입니다. 버드나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곳곳에 마련된 정자나 그네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지난 2007년부터 당진시는 왕 버드나무 등 1000그루가 넘는 버드나무를 심어왔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자연 속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진시는 연꽃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연꽃 축제도 열 계획입니다. 축제 때는 이 버드나무 공간 안에서 조용하게 쉴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성인들한테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요. 연꽃 주변에는 그 연꽃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합덕제가 일상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쉼터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월요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11일에는 엘리자베스 타운을 방문해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서산시와 엘리자베스 타운의 우호 교류 협약 의미와 기대 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완섭 서산시장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협약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간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투자 협력을 통해서 국내외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도시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엘리자베스 타운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 시와의 교류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발맞춰서 우리 서산시와 다양한 문화 교류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엘리자베스 타운에서 서산시와 교류 협약을 맺은 이유도 궁금한데요. 제프 그레고리 엘리자베스 타운 시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Well, we were pleased to have a lot of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city of Elizabethtown that included 3 different companies that were South Korean. And so with that much influx of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from South Korea, we thought that it was great that we looked and found a community that was similar to ours in South Korea that we could learn from and develop a relationship with. And so that's how we got here. 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서산 지역 학생들과 엘리자베스 타운 내 한국인 학생들 간의 교류도 예상이 되는데요. 윤한나 엘리자베스 타운 한국교류 책임자 인터뷰를 통해 이번 협약의 체결로 인해 기대되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전 한인 회장으로서, 전 한국 학교 교장으로서 우리 2세들과 1.5세들, 2세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산을 가서 한국어를 좀 더 배우고 문화와 한국말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산에 있는 학생들이 이 켄터키에 와서 미국 문화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서산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오신다면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산시와 엘리자베스 타운 교류 협약 관련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두 지역의 우호 교류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극우 성향 교육단체로 지목된 리박스쿨 관련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로 지난해부터 늘봄 행복이 교실이라는 강사 교육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자격을 교육부 인가 자격처럼 홍보해 수강생을 모집했고 수강생 일부가 댓글 공작팀으로 활동하고 일부 학교에 출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충청권 시도에서 문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충청권 일부 학교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로는 리박스쿨 관련 강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전수조사는 강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기록된 자격증에 의존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가 이력서에 리박스쿨 등 유관기관에서 발급받은 관련 자격증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확인이 불가능한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늘봄 학교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조사와 근절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작은 스티커 하나가 큰 화재를 막았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붙여둔 열 감지 스티커 덕분에 전동기기 과열을 조기에 발견했는데요. 자칫하면 발생할 뻔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한 주민의 사연입니다. 동부소방서의 작지만 실용적인 예방 활동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민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사용하던 전동 킥보드에 부착된 열감지 스티커 색이 변한 것을 발견해 과열을 알아차렸고 전원을 차단한 덕분에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단순한 스티커였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줬다라며 이 스티커를 제작하고 배포한 동부소방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스티커는 대구 동부소방서가 지난 4월부터 배포하고 있는 열감지 경고 스티커입니다. 전동기기나 전자제품, 멀티탭 등에 부착해두면 일정 온도 이상으로 과열됐을 때 색이 변해 즉각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조기에 과열을 감지해 전기 화재를 예방한 사례는 실제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강동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열감지 스티커를 직접 배부하고 특히 전동 휠체어에 부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장시간 충전 시 과열될 위험이 있어 열감지 스티커 부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전동 휠체어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배터리 충전하실 때마다 이런 과충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부소방서에서 오셔서 직접 어르신들께 이 과충전 방지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안전 교육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안심이 되고 동부소방서는 열감지 스티커 외에도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안전도구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전동기기로 인해 배터리 과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배터리 충전 등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감지 스티커는 단순한 예방을 넘어 위험 요소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전 감지 중심의 예방 장비로 동부소방서는 앞으로 다양한 대상에 널리 보급하여 작은 스티커 하나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냈듯이 화재 예방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12일 아침 8시 20분쯤 당진 합덕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래된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이달부터 도내 전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과 보령 대천 해수욕장,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등 27곳입니다. 검사 항목은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대장균과 장구균 등입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인 분석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정례회에서 시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진 반납률은 8%에 불과하다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면허 자진 반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착한 가격업소와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태안 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금액의 20%를 돌려줍니다. 태안군은 전통시장과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5% 환급에서 20% 환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